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 상폐되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코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 상폐될까? 요거는 뒤에 설명드리고 비트코인 먼저 한번 보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주봉에서 3번 빠져주면서 빠질 때마다 한 번에 반등을 일으키고 다시 내려오는 현재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쳐주면서 내려왔지만 가장 현재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49일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횡보는 한 30 며칠 남았을 텐데 이 횡보값하고 그 다음에 200일에 대한 여기 횡보값,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얼마나 흔들고 갈 것인가를 좀 봐줘야 하고, 주봉에서 봐줘야 할 건 딱히 없습니다. 크게 그냥 상승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하락 지점을 좀 돌파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움직임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추세가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찍어주고 또 이렇게 찍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보통 이러한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추세에서 지켜주고 하다가 다시 반등을 치는 그림, 요게 여기처럼 지켜주고 하다가 반등을 쳐서 이러한 하락 지점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다시 올라가주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다가 지켜주고 반등을 쳤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횡보 구간이 단기적으로 한 50일 정도 하락 이후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횡보를 좀 해주고, 근데 이 횡보가 일자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뭐 내려와서 횡보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거고,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 지점과 이 하단의 추세가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성이 좀 결정나는 200일 횡보, 여기에 조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빠지고 나서 49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횡보값, 여기 횡보가 49일 나왔고 여기에 대한 횡보 같은 경우에는 260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안에 또 작은 횡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횡보, 장기적인 횡보 200일 이상 봐줘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다. 이 구간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이 튀는 방향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그쪽 방향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만약에 하락으로 간다 쳤을 때 조금 더 빠지면서 늘어지거나, 상승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으면서 간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돌파되었을 때 아니면 이탈되었을 때 우위를 조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를 어느 곳을 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지금 차트가 하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현재 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래쪽이 확률적으로 높지만 현재 이러한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고 상승이 좀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조금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고점 만들어주는 이러한 구간도 비슷하고 여기도 현재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차트 진행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봉에서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앞으로 횡보할 때 밑이나 위로 갈 때 마감 정도까지만 챙겨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 단기봉에서는 계속 계단식 상승이거나 뭐 계단식 하락이거나 이러한 의미 없는 현재 패턴 진행들이 만들어지는데,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터졌다고 해서 추가 상승 아니면 추가 하락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이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박스권 자체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재미없는 시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박스권 하면 선물하는 사람 게이드가 아니야?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박스에서 매매를 하면은 갈립니다. 그거는 이제 선물 매매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 같은데, 예시로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든 어디든 간에 롱 포지션을 잡으면은 수익을 먹는 구간입니다. 그쵸?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든 어디든 간에 잡으면은 하락에 대한 수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이런 대세장, 강세장 이런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러한 구간, 이러한 박스권 여기 닿을 줄 알고 롱을 잡았는데 한 번 더 깨트리네, 뭐 여기 돌파되는 줄 알고 잡았는데 한 번 더 빠지네, 약간 이러한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 안에서는 단기 힙서들이 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추세가 없다 보니까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 뭐 날봉부터 해서 계속 의미 없는 차트 진행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다.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조금 의미 없는 진행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고, 만약에 날봉이든 주봉이든 간에 이러한 하산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알트코인들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디 정도까지 빠지냐면 한 요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겠죠. 계속 차트적으로 뭔가 지지와 저항이 닿는 애들, 이러한 구간대까지는 조금 하락을 봐야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빠진다면 알트코인 좀 큰일 날 수 있다. 5자도 깨지고 48K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이러한 그림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빠지고 옆으로 늘어질 것인지,
좀 봐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호재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호재들은 차트를 한 번 더 흔들고 가는 경향들이 항상 늘 있었기 때문에 호재가 떴다고 해서 상승하지 않죠. 지금 차트를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딱히 비트코인 대응할 방법이 이러한 단기 박스, 이러한 중기 박스, 그 다음에 더 큰 박스도 만들 수 있겠죠.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놀아줄지. 그 다음에 현재 날봉인데 이게 시간봉, 분봉으로 쪼갰을 때 패턴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패턴을 만들어줄 건데 이러한 패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봉은 현재 의미가 없어 보인다. 조금 더 차트 만들어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상패를 할 때 많이 보는 것들이 개발 활동이 적은가, 거래량이 적은가, 유동성과 유통량이 적은가, 아니면 구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패 결정을 내리죠. 그 다음에 팀의 커뮤니케이션, 추가적으로 AMA, Ask Me Anything,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얼마나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규제 리스크가 있는지 봐야 하고, 사용자 수 중요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유의 종목, 그 다음에 상패 확정,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상패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뜯어보고 뭐 분석할 그런 것도 없고 그 팀에 내가 일원도 아니고 뭐 관련된 그런 종사업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첫 번째로 X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아니면 공식 사이트, 웹사이트들 있죠.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AMA가 이제 있는지 소통을 하는지 꾸준한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시총 대비 거래량이 많은 애들이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 거래량이 많은 애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야. 근데 몸집은 1000억인데 거래량 막 5억 10억 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심을 해봐야 한다. 그럼 위험한 코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이거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깃허브를 확인하는 거죠. 깃허브는 어떻게 확인하냐, 구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수위를 알고 싶어, 그러면 수위 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깃허브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그러면 수위에 대한 깃허브 사이트가 나와요. 들어가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볼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릴리스랑 두 번째는 기고자예요. 기고자가 이제 기여자인데 얼마나 이 팀, 이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 이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계속 꾸준히 되는지. 최근에 바이낸스 이제 유의 종목 등 블러를 보면은 블러 같은 경우에는 릴리스가 5월 12일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수위 같은 경우는 3일 전이 마지막이죠.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위에 포크 별 있는데 이거는 뭐 좋아요라 보시면 되고, 포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위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한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됐다 싶으면은 많이 될수록 이게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1.7이 나오니까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여자가 여기에 어떤 개발자들이 있냐면은 뭐 코어 개발자, 아니면 뭐 검증하는 사람, 아니면 SDK 개발자, 아니면 지갑 개발자,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블러 같은 경우 다시 보면은 6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느려요. 포크 낮아요. 이 세 개만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깃허브에서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개발자가 떠났거나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한번 봐주고, 이 세 개만 보면은 이 코인이 스캠 코인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거래소의 유의 종목 뜨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유의 종목 떴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때부터 대응을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 아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는데 거래량이 5억 10억밖에 안 나와.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팀 SNS 활동이나 자체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AMA를 진행하는지, 그 다음에 깃허브 업데이트가 되는지, 개발자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코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유통량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깃허브에서 굳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거 체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이미 메이저이기 때문에, 메이저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크하실 필요 없고, 시가총액이 몇백억부터 이제 낮은 것들은 몇십억도 있겠지만 몇백억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코인은 메이저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것까지 다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 일지랑 복귀 기록 남기고 있는데, 데디스터디에서 제가 했던 것들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같이 30% 먹었고, 센티언트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 정신만 차리면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수익만 주면은 안 좋다라고 하는 장이 없죠. 지금 알트코인 흐름 좋은 것들도 여러 개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